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김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이웃 주민들이 분노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본인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발언이 참 논란인데, 전재현 변호사님. 아니, 이 김 장관 이웃 주민들이 규탄 성명까지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김현미 장관이 사는 저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못 사요.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0여 평 정도가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면은 그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서 전용 면적 20여 평 아파트에 대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이제 5억 원을 대출받는 게 디딤돌 대출이거든요. 네. 김용동 의원이 얘기했던 건 이 디딤돌 대출 부분이었는데 김현미 장관의 사는 아파트는 5억보다 더 비싸대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거를 보더라도 거의 6억 가까이 했고, 김현미 장관이 살 때, 그러니까 2014년에 5억 2천 정도였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의 요건도 모르고 본인이 사는 아파트 시세도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안 그래도 불만이 있는데 저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주민들 화나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가장 값싼 아파트로 오인되게 만들었으니까는 아파트 앞으로 거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규탄 성명서를 냈다는 겁니다.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물론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재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 같은 아파트 단지의 소형 평수는 이 대출, 요건에 해당되는 그것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사실은 시세와 같은 것도 있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는데 팩트 체크가 좀 덜 된 발언을 이 주무부처 장관이 하는 것 옳으냐 그르냐 얘기 많거든요. 그런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은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요. 지난 2월, 5월에는 5억 원 이하였어요. 거래 비용이. 그러니까 2월, 5월은 그렇지만 9월 이후에는 지금 5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억 이하로 살 수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맞지 않고요. 좀 아까 송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대상이 되는 85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5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살 수는 있죠.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언하실 때 조금 더 주의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이고 또 장관이 발언한 내용은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예전의 상황에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평수보다 적은 평수나 크기의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만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아닌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어쨌든 장관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는 하나하나 잘 꼼꼼히 따져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김현미 장관 지난 1월에는요. 지역구에서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지 마세요. 안 멈춰졌어요? 네. 안 멈춰졌어요? 그래서 안 멈춰졌어요? 네, 아니에요. 그동안 동네불이 그쵸. 동네불이 많이 나빠졌죠, 그죠? 인상 무서우시네요. 네, 그동안 동네물이 나빠졌네. 이런 말로 참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국토부 장관상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이게 뭐냐면 2016년 이후에 부동산 산업의 날을 제정을 하고 국토부 장관 상을 그 산업의 날에 수여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수여를 하려면 후보자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명 정도를 아마 수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그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누구를 그러면 장관상을 수여하도록 할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밝힌 이유가 이제 집값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잘 입안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오른 상황이잖아요. 네, 또 네. 전세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핵심에 김현미 장관이 있다. 그런데 네. 그 김현미 장관이 주는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중개사들 입장에서도 현재 집값이 뛰는 거나 전세 이 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정책을 제대로 일반화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비판의 목소리라고 들려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어쨌든 뭐 지금 집값이 뛴 거나 전세 대란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네.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해결할 방안들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했는데 경실련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58% 올랐대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내 22개 아파트 단지를 표본이 달랐나 봐요. 서울 시내 22개 아파트 단지 6만 3천 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5평 기준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 1,500만 원, 평당 2,600만 원 하던 게 4,1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8% 오른 거고 전체 아파트 그 시가 상승 추이를 보면은 지난 12년 동안에 평당 1,8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 82%가 문재인 정부 그 3년 동안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값 자체가 오르지 않았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